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ML 서비스 개발을 맡고 있는 김장현 칼입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ML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동인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에 따라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양상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7시쯤 모임을 갖고 10시 정도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나 택시를 많이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좀 더 이른 시간에 호출수가 증가하고 원래의 피크 시간대에는 호출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인구의 변화가 모빌리티 서비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티 대리 서비스는 시간대별 수요 공급 비율, 이용자 출도 착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승객의 수요와 기사의 수락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승객 간 빠른 매칭을 위해 운행 완료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실제 ML 모델이 학습되고 실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했던 모델이 있는데 현재의 환경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학습했던 기준으로 매칭 서비스가 집행되어 현 시점에는 적합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목표로 했던 운행 완료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많은 ML 서비스가 겪는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 드리프트 때문에 운행 완료율과 같은 모델 성능 지표에 변화가 생기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모델의 피처로 사용된 호출 데이터의 분포와 트렌드를 분석하게 됩니다. 데이터 드리프트가 확인된 시점에 모델은 최신 데이터로 다시 학습되어야 하는데요. 다시 학습된 모델은 스테이징 존으로 배포되어 실데이터 기반의 검증 작업을 여러 번 거치고 실험과 배포가 여러 차례 반복된 후에 실제 서비스로 적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매뉴얼한 프로세스로부터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시시각각 변화하는 데이터 드리프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시 학습하여 배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학습된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기 전까지 스테이징 존으로 수차례 배포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과부하와 릴리즈의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는 ML 서비스가 더 많은 모델을 서빙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를 무작정 늘리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여러 MLOps 태스크들을 ML 라이프 사이클로 정의하고 반복되는 유스 케이스들을 각각의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으로 구현해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설계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ML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 파이프라인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행 완료율과 관련해 자동화된 ML 라이프 사이클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어떤 그림이 되었을까요? 먼저 운행 완료율과 같은 모델 성능 지표와 시간별 호출수 같은 중요 피처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매트릭으로 정의되어 기록됩니다. 기록된 매트릭을 기반으로 또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모델은 최신 데이터를 다시 학습합니다. 학습된 모델은 모델별 기준에 따라 검증 단계를 거친 후에 스테이징 존으로 자동으로 배포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실데이터와 동일한 환경에서 모델의 행동을 관찰한 후 최종적으로 서비스 적용 여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별도의 매뉴얼 작업 없이 ML 라이프 사이클 파이프라인이 매끄럽게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반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요 데이터들에 대한 정의 및 표준화된 입출력을 위해 통합 DAL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매트릭을 생성하여 저장하는 매트릭 컬렉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엘크 스택 기반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사후 분석을 위해 하도 파일 시스템에도 저장되게 했습니다. DAL은 하둡, 레디스 등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엔티티의 스키마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DAO를 제공하여 엔티티를 적재하는 앱과 추출하는 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매트릭 컬렉터는 DAO를 통해 서비스에서 바라보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피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화된 학습과 배포를 위해 워크플로우 엔진을 도입했는데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컴포넌트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연동하기 쉽도록 훅이나 오퍼레이터와 같은 다양한 연동 모듈을 지원하는 에어플로우를 사용했습니다. 컴포넌트들을 연동하기 위해 각각 제공하고 있는 API들을 리서치하여 자체적인 오퍼레이터 모듈을 구현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모델 학습을 위해 사용한 브레인 클라우드를 들 수 있는데요. 브레인 클라우드는 카카오 브레인에서 제공하는 GPU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학습 작업 실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여러 가지 REST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API를 이용하여 학습을 실행한 후 완료를 체크하는 오퍼레이터를 구현하였습니다. 이후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여 여러 모델의 학습 파이프라인에서 공통적으로 학습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모델 서빙 코드 및 인프라 리소스의 형상 관리를 위한 GitHub이나 사내 도커 저장소 겸 빌드 시스템인 D2Hub, 학습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되는 스파 클러스터, 실제 서빙을 위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등 다양한 컴포넌트들에 대한 제어가 에어플로우의 오퍼레이터로 구현되어 쉽게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각 컴포넌트의 기능을 오퍼레이터로 정의한 이후에는 이 오퍼레이터들을 이어서 완성된 덱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일부 설정값이나 세부 스텝 또는 분기 처리를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덱 팩토리 모듈을 구현해 각 모델별 데이터 전처리, 학습, 배포 파이프라인을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공통 워크플로우를 단일 클래스에서 관리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을 줄 수 있어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이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현된 덱을 기반으로 덱런을 실행하고 그 실행 이력과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을 관리하고 시각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에어플로우가 제공하는 엑스컴을 이용하여 값을 저장해두고 이후 엑스컴 API와 덱런 API를 통해 읽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REST API를 기반으로 어드민 페이지를 구성하여 학습과 배포 실행 이력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학습 데이터 경로, 모델 저장 경로, 학습 및 서빙 코드, 인프라 매니페스트와 같은 아티팩트들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완성된 모습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는 실시간으로 모델의 성능과 중요 피처들의 양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저장된 로그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엔진을 통해 일 단위 또는 주 단위로 최신 데이터를 자동으로 학습하고 모델을 생성하며 그 평가 결과를 기록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생성된 모델 바이너리를 기반으로 모델을 검증한 후에 GitHub에서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하고 어드민을 통해 스테이징 존으로 직접 배포합니다. 각각의 세부 과정과 페일오버 등은 모두 자동화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스테이징 존에 배포된 모델은 실서비스와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값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백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최종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문제 없음을 확인한 후에 프로모션을 실행하면 동일한 빌드가 서비스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이었던 업무 과부하와 휴먼 에러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동화된 모델 학습을 통해 혹시 모를 데이터 드리프트에 대해서도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 즉 플랫폼 품질이나 모델 품질과 같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자동화로 완성하지 못한 부분들, 보시는 것처럼 모델 검증 부분이나 매트릭 기반 학습, 메타 레지스트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학습 모델에 대한 검증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매뉴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밸류에이션과 밸리데이션 모듈을 추가하여 이 부분 또한 자동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학습이 완료된 모델이 자동으로 스테이징 존으로 배포되어 바로 백테스트까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 리포트를 확인하여 서비스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성능 및 피처 매트릭을 기반으로 이벤트를 정의하고 학습을 트리거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주기적인 학습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 꼭 필요한 시점에 학습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레지스트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에어플로우 엑스컴 기능을 이용해 처리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메타 레지스트리와 보다 구조화된 스키마를 기반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메타 레지스트리를 통해 실험 및 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티팩트들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쿼리하여 과거의 실험과 배포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현재와 비교하고 유사시에는 정확히 동일하게 재현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데이터 드리프트 문제를 해결하고 실험 및 배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ML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한 사례를 공유드렸습니다. 택시 대리 호출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비 경로 안내를 위한 도로별 미래 속도 예측이나 주차장 만차 안내를 위한 미래 점유율 예측 등 다양한 방면으로 ML 모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ML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를 통해 이러한 예측 서비스들이 실시간으로 최적화될 것입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카카오티 플랫폼에 더욱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모델에 반영되면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플라이휠 이펙트, 즉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